견우가 경찰서를 막 빠져나오자마자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에 견우가 고개를 휘휘 내저으며 느긋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인 도견우였지만 정작 연기가 필요한 때에는 표정이 굳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 웃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그의 앞에 마이크를 내밀었다. MBS 정연소 기자입니다. 피해자가 언론에 퍼뜨린 내용이 사실입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그가 카메라를 뚫을 듯이 노려보았다. 이번에는 다른 방송사 마이크가 견우의 앞에 드리워졌다. CBN 이하나 기자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종수 기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학폭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참지 못한 견우가 30대 초반의 남자 기자의 멱살을 움켜잡고선 스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또 당신이야? 내가 안 했다고. 평소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폭력적인 성격의 학폭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도견우 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견우가 기자의 멱살을 잡고선 무섭게 쏘아보았다. 사방에서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었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참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한종수의 눈에 레이저를 쏘고 있자 매니저인 민호가 나타나 견우를 에스코트하며 기자들 무리를 헤치고 나갔다. 민호가 견우를 벤에 짐짝처럼 태우고선 얼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차량 앞을 가로막은 취재진의 좀처럼 앞을 나아갈 수가 없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내 눈에는 이게 괜찮아 보이냐? 너 조금만 더 늦게 왔어도 한종수 그 새끼 턱에 주먹 날릴 뻔. 한종수 그 사람 진짜 악질이지 말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든 견우가 차창을 힐끔 내다보았다. 까맣게 선팅이 된 차창 밖으로 기자들이 좀비처럼 차량을 에워쌌다. 좀비가 따로 없군. 따로 없어. 그러게 말입니다. 견우가 차창에 달린 커튼을 치고는 시트에 몸을 기댔다. 온종일 피곤한 하루였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주머니에 넣어둔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박 대표였다. 네, 대표님. 민호에게 메시지 받았다. 방금 조사 다 끝났다고.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합의 다 했으니까 이제 경찰서에 올 일 없습니다. 다 끝나다니. 이제부터 시작인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해줘? 견우가 귀찮은 투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커피, 자동차 CF 아직 계약 남았는데 모델 바꾼다고 방금 전화 왔고 드라마도 캐스팅 캔슬됐어? 그게 다입니까? 그로 인한 손실액이 20억 정도? 이제 실감이 나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박태식 대표의 말에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견우가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안 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난 자네가 안 했을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지. 하지만 대중들이. 견우가 얼른 말어리를 끊었다. 저 당분간 쉴 생각입니다. 몇 개월 정도 그냥 쉴 거니까 찾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으면 청구하세요. 그럼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제 할 말을 끝낸 견우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불과 보름 전이었다. 잘 나가던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낀 것이 하루아침에 그도 기억나지 않는 학폭 가해자가 돼버렸다. 그 바람에 영화와 드라마, CF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쉬고 싶었다. 너무 앞만 보고 날려와 번아웃이 되기 직전이었다. 민호야, 몇 개월 동안 나 찾지 마라. 좀 쉬어야겠다. 형님. 대표님에게 말해서 내 월급은 따박따박 챙겨주라고 할게. 대표님이 안 챙겨주면 내가 챙겨주고 대표님 성향으로 봐선 다른 연예인 매니저로 돌리겠지만 형님 진짜 쉴게요. 그동안 소처럼 일만 했잖아. 이제 좀 개처럼 쉬려고. 그러고선 견우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네? 50분 뒤에 도착한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끊자마자 주인이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원래는 클라이언트가 저녁쯤에 오기로 했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그 시간에 맞춰 넣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클라이언트 일정이 바뀐 모양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인이었다. 정말 총알같이 읍내로 나가면 제 시간 안에 맞춰 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차에 오른 주인은 얼른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마음 같지 않게 오래된 똥차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다. 겨울철이라 더 그랬다. 올해만 타고 바꿔야지 생각한 게 벌써 3년인데 아직도 타는 게 문제가 없었다.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과 가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차가 덜덜 떨린다는 것,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라 핸들을 돌릴 때마다 팔이 아프다는 것과 차창을 내리고 올릴 때마다 수동이라 열심히 손잡이를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어가 수동이라 운전 중에 열심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 3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 주인이 경운기도 아닌 것이 경운기 소리를 내는 에마의 가속 페달을 조심스럽게 지르밟았다. 단종된 지 10년이 훨씬 넘은 그녀의 에마가 경운기 소리를 내며 도로 위를 질주했다. 읍내 단골 정육점에는 오전에 미리 전화해 놓았다. 나중에 언제 가지러 갈지 모르니 삼겹살 맛있는 부위로 썰어서 포장해 놓으라고. 최대한 빨리 가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들고 돌아오면 클라이언트보다는 일찍 도착할 것 같았다. 신선한 고기를 구매하기 위해 시간을 맞추려 했는데 그가 빨리 오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말하면 그도 이해할 것 같았다. 물론 클라이언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다. 그녀가 들은 목소리로 추측해보건대 아주 오만하고 싸가지 밥 말아먹은 젊은 남자가 분명했다. 빈집 관리사 일을 시작하며 별의별 고객을 다 만나본 그녀였기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다. 몇 개월 동안 그녀가 관리한 집에서 지내다 간다고 하니 그때까지만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지내다 가면 그걸로 좋겠다.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는 것까지는 그녀의 일이 아니었지만 두둑하게 선입금한 돈의 액수를 보자 그녀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마트로 향했다. 주인이 빠른 속도로 동네 어귀를 벗어날 때였다. 동네로 들어오는 길은 2개였는데 넓은 길은 반대편에 있어 조금 돌아가야 했다. 좁은 길이 지름길이었다. 지름길로 가면 10분은 넘게 단축할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길 때면 주인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었다. 이 지름길의 단점은 차가 한 대밖에 다닐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이었다. 그런 이유로 동네 사람들은 다리도 없는데 이 길을 외나무다리라고 불렀다. 이 시골에 들어오는 차량이 거의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2대의 차량이 중간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주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길 저편에 차량 한 대가 보였다. 척 봐도 이 시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스포츠 세단이었다. 뭐지? 동영상 크리에이터인가? 가끔 시골 흉가의 밤에 들어가 공포 체험 어쩌고 하며 영상 촬영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 빈집 중에 그녀가 관리하는 집도 있었기에 몇 번 다툰 적도 있어 그녀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었다. 아무래도 일진이 안 좋았다.